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문제 중 엑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주최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12가지 엑셀 문제 유형을 배포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유형 1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엑셀 문제를 풀기 전에 제 유튜브에서 엑셀 기초 2를 듣고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형 1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럼 이 문제를 그대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A3셀의 국가. 자, 탭키 누르시고 관광객 탭키 누르고 수익 탭키 누르고 운영비 탭키 누르고 사고 여객기. 그다음에 자, 아래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미국 쓰고 엔터키 치고 한국 이렇게 엔터키를 치면서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다 입력하셨나요? 그 다음에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요 표 그대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 표 그대로. 항공 운영 수입 현황. 자, A1셀부터 시작해서 J1셀까지, 그쵸? A10서부터 해서 J10까지 블록을 씌우고, 여러분 홈탭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고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도 여기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고 항공 운영 수입 현황 입력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제목은 20포인트로 하고 가운데 정렬 밑줄로 하래요. 이제 가운데 정렬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20포인트. 밑줄은 여기 홈탭에 보시면 요 글꼴그룹 여기 밑줄 있어요. 그쵸? 밑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행은 좀 줄여주겠습니다. 자, 다음 사고 여객기. 그 다음 F3셀에는 세금. 그죠? 세금. 신뢰도. 항로패스 여부 순위. 글씨를 좀 다 보이게 좀 늘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여러분 여기 이제 셀 병합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요런 부분은 이제 셀 병합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요런 부분, 요 부분. 자, 여러분 셀 병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24행은 A열, B열, C열까지 셀 병합. 그죠? 24행은 A열, B열, C열까지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셀 병합.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죠? 그 다음에 25 A열은 25행, 26행, 27행, 25행, 26행, 27행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셀 병합 여기 있다. 그쵸? 셀 병합. 그 다음 28행은 C열까지 28행 A, B, C열까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병합. 그 다음 29행은 F열까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병합. 30행은 J열까지. 그쵸? J열까지 블록 씌우고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셀 병합. 저거는 또 셀 병합 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31행도 지금 셀 병합이 돼 있어야 돼요. 30행하고 31행은 셀 병합의 크기가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자동 채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H24행서부터 J28행 H24행서부터 여기다. 그쵸? J28행 요까지네요. J29행까지다. 그죠? J29행까지 블록 씌우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이제 테두리 한번 넣어볼까요? 테두리. 자, 테두리는 여기 전체 블록을 씌워주세요. 전체 이렇게 어디서부터 A3서부터 해서 31행까지 Shift 키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블록이 다 씌워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여기 보시면 테두리 있어요. 그쵸?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쵸?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가로행의 밑줄은 취소시켜 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서는 셀 서식 들어갑니다. 자, 셀 서식은 컨트롤 1 눌러서 들어가시면 돼요.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테두리에서 가로행 부분을 이렇게 없애 주셔야 됩니다. 다 선택한다. 그럼 가로행 부분, 여기 보니까 가로행 부분에는 밑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저럼 제가 요거를 요 크기를 문서 크기를 먼저 다 설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 들어가서 페이지의 그 위에 높이는 6cm를 주셔야 됩니다. 그럼 페이지 레이아웃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 여기 옵션 추가 옵션 버튼입니다. 페이지 설정 그룹의 추가 옵션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서 여백 들어가시고 위쪽을 여러분 6쯤 됩니다. 6. 전 머리글도 제로 주겠습니다. 머리글도 안 쓰니까요. 자, 바닥글도 제로 주겠습니다. 아래쪽에 1.9까지 해서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확인. 그럼 이거 바닥글 머리글 제로로 안 해주셔도 돼요. 알겠죠? 그냥 위쪽만 6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네. 그리고 저는 전체 글씨 크기를 얼마로 하냐면 6포인트로 합니다. 6포인트. 아니 9포인트. 그래서 9포인트로 하고요. 그래야지 차트하고 이 데이터가 적정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높이, 셀 높이는 전체 이렇게, 여러분 이 셀의 높이를 설정할 때, 한꺼번에 설정할 때는 여기 행만 드래그 해줘,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3행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31행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31행을 선택해서 약 얼마 정도 준다면 한 13.5 정도, 13.5 정도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데이터 입력하고 계산식 먼저 한 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들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A, B, C 다음에 F예요. 그쵸? D, E가 없어요. 그쵸? 나머지 이 계산을 다 한 다음에 D, E 셀은 숨기게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를 먼저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1번이 있어요. 그쵸? 1번. 이 1번이 뭐, 여기 1번입니다. 1번.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1번에는 1번식에 있는 1번식으로 풀어줘야 되고 2번은 2번식에 있는 문제로 풀어줘야 되겠죠. 2번 문제를 풀어서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주는 거겠죠. 그쵸? 뭐 6번, 7번 다 있네요. 그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금. 여기 세금이네요. 그죠? 세금은 수익 곱하기 1%네요. 는 수익 곱하기 1%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그쵸?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되고요. 뭐 나중에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해주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겠습니다. 왜냐면 선이 지금 따라서 복사가 됐잖아요. 그쵸?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이렇게 선이 복사가 안 됩니다. 자, 순이익금은 수익 빼기 세금 빼기 운영비네요. 자, 는 수익 빼기 세금 빼기 운영비네요. 그쵸? 운영비 클릭 엔터. 자동 채우기 하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선이 복사돼서 그렇습니다. 그쵸? 자, 신뢰도. 자, 신뢰도는 사고 여객기 수가 7 이상이면 D, 4 이상이면 C, 2 이상이면 B, 나머지는 A네요. 그죠? 4 이상 7 미만이라는 것은 그냥 4 이상은 C란 뜻입니다. 자, 여기 보겠어요. 자, 이거 if 함수 써야 되네요. if 함수는 는 if는 가로 열고 조건이 있고 조건에 만족하는 쉼표 참값과 그렇지 않은 거짓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이 조건이 뭐가 되겠어요? 사고 여객기 수가 7 이상이면 이건 그건 조건이 돼요. 참값은 뭐가 돼요?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D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또 거짓은 또 뭐로 해요? 또 if가 또 들어가요. 여기에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4 이상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갖다 4 이상이면 사고 여객기 수가 4 이상이면 이건 C가 되는 거예요. 그쵸? 또 거짓에 또 들어가요. 뭐가요? if가 또 들어가요. if가. 그래서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 됩니다. 여기서 조건은 뭐가 돼요? 사고 엽기수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가 돼요? 그럼 A가 되겠죠. 그쵸?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if 가로 열고 대문자로 해야겠다. 대소문자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라고 조금 화면을 그럼 크게 하고 할까요? 는 if 가로 열고 사고 여객기의 수가 크거나 같다 7 이상 아이고 작거나 같다가 돼버렸네요. 크거나 같다 7 이상이면 D if 가로 열고 사고 여객기 수가 크거나 같다 4 이상이면 C if 가로 열고 사고 여객기의 수가 크거나 같다 아이고 잘못했네요. 사고 여객기 수가 크거나 같다 2 이상이면 B 나머지는 A. 자, 가로 지금 if가 가로 하나, 둘, 세 개 열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 닫아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세 개. 엔터. 자동 채우기. 됐다. 그렇죠? 자, 여기서 아이고. 서식 없이 채우기. 자, 나중에 뭐 선 한꺼번에 또 지워 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항로 폐쇄 여부 보겠습니다. 순이익금이 10만원 이하이면 폐쇄. 그렇죠. 뭐 이익금이 적으면 폐쇄해야겠죠.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래요. 그럼 이것도 if 함수네요. 그렇죠. 여기 뭐예요? 보면은 여기 보면 순이익금이 100만원 이하이면 그렇죠. 요건 뭐가 되겠어요? 요건 조건이 돼요. 그렇죠. 조건. 폐쇄는 뭐 이건 참값이에요. 참값. 공란은 뭐 이건 거짓값이 되잖아요. 이건 거짓값. 그렇죠. 거짓값이 되는 거예요. if 함수가 뭐라 그랬어요? 는 if는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거짓.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조건에는 순이익금이 100만원 이하이면 참값은 폐쇄, 거짓값은 공란이 되겠네요. 자는 if 가로 열고 순이익금이 자, 작거나 같다. 10만원, 1, 10, 100, 1000만, 10만원 이하이면 쉼표. 요 가로 안에 있는 걸 인수라 그래. 인수는 인수들의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인수들의 구분은 쉼표로 이루어집니다. 인수들의 정확한 위치를 아셔야 됩니다. 자, 참값은 폐쇄. 그렇지 않으면 빈 공란. 가로 닫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순위 구해보겠습니다. 순위. 관광객이 가장 많은 수를 1로 순위를 나타내시오. 자,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순위 함수는 뭐예요? 랭크 함수를 쓰잖아요. 우리 랭킹 하잖아요. 그쵸? 랭킹. 자, 여러분 여기 문제를 보면 여기 한번 문제 보세요. 여기는 G4, G5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 뭐예요? 문자인 열은 고정되어 있는데 숫자인 행이 1씩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엑셀의 법칙이에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숫자인 행이 1씩 늘어나면서 계산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랭크 함수는 가로 열고 어떤 기준 셀이 있어. 이 기준 셀의 등수를 구하려고 그래요. 쉼표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구하려고 그래요. 쉼표 0. 이건 쉼표예요. 0은 뭐예요? 0은 내림차순이라 그래서 높은 수가 1등입니다. 0이 있다는 건 1이 있다는 거예요. 1은 오름차순이고 낮은 수가 1등인 겁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기본값은 0입니다. 여러분 인수 중에서도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어요. 기준 셀과 범위는 요 인수는 필수라 그래요. 필수 인수예요. 근데 0은 선택 인수예요. 0을 안 써도 기본적으로 0이에요. 높은 수가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2를 쓰면 낮은 수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0을 뭐 기준 셀하고 범위만 입력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즉 뭐예요? 기준 셀이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거예요. 0을 쓴다는 것은 높은 수가 1등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문제 보니까 관광객이 가장 많은 게 1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는 랭크
가로 열고 관광객이 어딨나요? 관광객 클릭하고 그쵸? 자, B10이 조금 작게 볼까요? 이거는 그러면 B12 쉼표. 자, B12 관광객 B4가 자, 요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쵸? 요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관광객 B4가 B4, B3, 23에서 몇 등이냐. 그런데 우리 엑셀의 법칙에서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면 B4, B5, B6, B7 바뀌잖아요. 근데 요 뒤에 범위도 마찬가지 바뀌어요. 근데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돼. 그쵸? 요 범위 안에서 B4가 몇 등이냐. B5가 요 범위 안에서 몇 등이냐. B6셀이 요 범위 안에서 몇 등이냐.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돼. 그쵸? B4가 B5로, B6, B7, B8로.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F4를 눌러서 달러로 딱 행거열을 고정시켜줘야 돼요. 왜? 자동 채우기 할 때 숫자인 행이 바뀌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쉼표 0. 0은 뭐예요? 높은 수가 1등인 겁니다. 알겠죠? 높은 수가 1등. 자, 그래서 비사셀, 기준셀 비사가 요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엔터. 자동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볼까요? 좀 화면을 좀 작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글씨를 다 안 썼네요. 그쵸? 글씨를 안 쓰고 셀 합치기만 했었어요. 글씨 좀 늦었지만 한번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여기 평균, 그쵸? 평균. 신뢰도별 합계. 자, 한 셀에 두 줄을 쓸 때는 신뢰도별까지 쓰고 Alt 엔터 누르고 합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써줘요? 관광객이 10 이상 15 미만인 합 15 미만인 합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항로 폐쇄 여부에서 폐쇄인 개수. 자, 이렇게 됐다. 그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자, 평균 각 항목 해당 항목별 평균을 산출하시오. 여기 평균 그죠? 사실은 평균은 요 문제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F하고 G열만 하시면 돼요. F열, G열 그죠? 여긴 C열, F열, G열 뭐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숨기기 하니까요. 저는 그냥 다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각 항목별. 자, 운영비의 평균 한번 구해볼게요.는 에버리지.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X 안 했다. 그쵸? X. 자, 대각선. 그쵸? 자, 이거는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셀 서식 들어간 다음에 셀 서식에서 테두리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순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 확인. 자, 눌러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평균은 에버리지. 가로 열고 전체 여기 드래그하고 요 운영비 같은 열에 있는 걸 계산해 줘야 돼. 알겠죠? 자,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네. 그 다음에 여기 신뢰도별 합계 보면은 그럼 여기에 A, B, C가 적혀 있어요. 그쵸? A, B, 요 C는 여기 적어 놓으셔야 돼요. C.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신뢰도가 A인 항목별 합계를 산출하시오. SUMIF 또는 SUMIFG를 사용해야 돼요. 자, SUMIF를 사용해도 되고 SUMIFG를 사용해도 됩니다. 자, SUMIFG A인 거에 대한 수익의 합계 또는 A인 거에 대한 운영비의 합계. A인 거 요 운영비와 사고 여객기는 나중에 셀 숨기기를 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SUMIF 함수와 SUMIFG 함수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 들어가 볼까요? 자, 는 SUMIF는 자, 어떤 조건 범위에서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서
합계 범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A예요. 그쵸? 즉 여기 뭐가 있어요? 신뢰도가 A인 거. 그럼 신뢰도는 뭐가 되겠어요? 신뢰도의 전체 범위는 조건 범위가 돼요. 거기서 A인 것. A는 조건이 되겠죠. 합계 범위. 합계 범위는 수익이 합계 범위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는 쓰고 sum if. 요건 sum ifs는 나중에 또 알려. 여기는 그냥 sum if가 가장 최적인 것 같아요. sum ifs는 여기 쓸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m if 가로 열고, 자, 요 범위에서 신뢰도 요 범위에서, 그쵸? 요 범위에서, 그러니까 여기 범위, 이 조건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그쵸? 왜? 신뢰도가 A인 것에 대한 수익의 합계, 신뢰도가 A인 것에 대한 세금의 합계, 신뢰도가 A인 것에 대한 순이익금의 합계니까 신뢰도가 A인 것은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여기 F4 눌러주고 쉼표. 또 A인 것, 조건 A네요. 그쵸? A인 것 F4 눌러주면 되네요. 쉼표. 근데 요거는 바뀌어야 돼요. 그쵸? 바로 위에 있는 수익의 우리가 합계를 구했어요. 그쵸? 드래그 해주고 F4 해주면 안 돼요. 요건 알겠죠? 요거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울 때 C열, D열, E열 바뀌면서 계산이 되게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주면 안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 제가 사실은 요거를 이제 행에만 달러를 표시한다든가 열에만 달러를 표시하든가 해가지고 한 번만에 자동 채우기에서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여러분 여기 문제 보시니까 신뢰도별 A, 신뢰도별 B, 신뢰도별 C 따로따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도 sum if 한번 해볼까요? 는 sum if 가로 열고, 자, 여기서 뭐예요? 신뢰도 전체 드래그 해주고, 여기 신뢰도 전체 드래그 해주고 F4 눌러주고 쉼표. 이 신뢰도에서 B인 것만 찾아서 B도 그쵸? F4 눌러서 바뀌면 안 돼요. 그쵸? 쉼표. 그다음에 뭐예요? 수익이 합계 내준다. 수익 전체 드래그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자동 채우기 해주면 돼요. 그쵸? 이렇게 자동 채우기. 또 얘는 C인 거. 자, C인 것만 찾아서는 sum if 가로 열고 조건 범위,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겠죠? 조건이 들어가 있는 조건 범위를 드래그 해주고 F4 눌러줘야 돼요. 항상 우리가 신뢰도가 C인 것에 수익의 합계, 신뢰도가 C인 것에 세금의 합계, 신뢰도가 C인 것에 순이익금의 합계니까 신뢰도가 C인 건 바뀌면 안 돼요. 그쵸? 쉼표 C 누르고 또 F4 누르고 쉼표. 지금 수익의 합계를 구하니까 수익 전체 드래그하고 C인 것만의 합계 가로 닫고 엔터. 그죠? 그다음에 자동 채우기. 다음. 자, 문제 보겠습니다. 관광객이 10 이상 15 미만인 합. sum if 또는 sum if. 자, 여러분 이거 sum if를 써도 되고 sum if를 써도 돼요. 자, sum if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는 sum if를 썼을 경우 여기 좀 앞에다 쓰겠습니다. 는 sum if를 썼을 때는 자, 보세요. 관광객이 10 이상, 관광객이 쉼표 크거나 같다 10 이상인 것에 대한 뭐의 합계예요? 각 항목별 합계예요. 그쵸? 항목별이 뭐예요? 여기 뭐에서 지금 여기 뭐예요? 세금의 합계라고 치면 그쵸? 여기 세금이 뭐예요? 세금의 합계가 되겠죠. 세금. 그쵸? 그 다음에 빼기 sum if 가로 열고, 자, 관광객에서 뭐를 찾아요? 또 크거나 같다 15보다 크거나 같다를 찾아줘야 돼. 15 미만은 15보다 크거나 같다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15보다 크거나 같은 걸 빼줘야 돼. 뭐 세금에서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이렇게 세금. 요 세금은 뭐 요 세금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요 세금의 범위를.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sum if z로 하잖아요. 그렇죠? sum if z. sum if z는 뭐냐면 sum if z는 먼저 합계 범위가 맨 앞에 나와. 이 합계 범위가 뭐 세금이 되겠죠. 그쵸? 쉼표.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는 거에 대한 합계 범위를 구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범위 1과 조건 1은 뭐예요?
이거는 요 범위 1과 범위 1은 뭐예요? 관광객이 요 범위 1은 관광객이 되겠죠. 조건 1은 뭐예요? 10 이상인 거가 되겠고 범위 2가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관광객이 되겠죠. 조건 2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15 미만인 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게 나와요. 요 합계 범위는 뭐 세금이 되겠죠. 세금 범위 1은 관광객 조건 1은 크거나 같다 10 범위 2도 관광객 조건 2는 요거는 뭐야 15 미만까지니까 이렇게 15 미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sum ifs는 자, 그럼 우리 sum ifs로 한번 해볼까 여기? 자, 클릭하고 는 sum ifs 가로 뭐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같은 행위니까 운영비라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숨기면 안 나타나겠지만 자, 운영비 합계예요. 그죠? 쉼표 뭐 관광객이 관광객 전체 들어가고 F4에 눌러줘야 돼요. 그쵸? F4 값이 바뀌면 안 되니까 여기서 쉼표 뭐인 것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10 이상이고 쌍따옴표 쉼표 또 관광객이 자, 뭘 해줘야 돼? F4 해줘야 돼. 그쵸? F4 쉼표 쌍따옴표 작다 15 10보다 크고 15보다 15 미만이니까 그쵸? 쌍따옴표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엔터.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프린트해서 보세요. 그쵸? 눈이 침침하잖아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자, 11은 항목 4를 처리한 결과 폐쇄인 셀의 개수를 카운티프 함수 사용하여 처리하시오. 단, 카운티프 함수의 범위는 절대 참조를 사용하고 요거 중요하다. 그치? 절대 참조를 사용하래요. 카운티프에서 범위는 절대 참조를 사용하고 처리 결과 셀 범위를 조작하여 숫자 뒤에 단위 개를 출력하도록 하시오. 셀 서식을 조작하래요. 그쵸? 우리 조작하는 거 전문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는 범위는 반드시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단위 개 꼭 써주셔야 되고.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카운트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쵸? 자는 카운트 if 함수는 범위 쉼표 조건입니다.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예요.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예요? 범위는 뭐예요? 항로 폐쇄 여부가 범위가 되겠죠.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폐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는 count if 가로 열고 요 범위 드래그 하겠습니다. 범위. 자, 범위를 뭐 자동 채우기도 안 하는데 쓸데없이 또 F4를 절대 참조를 하라 그러기 때문에 F4를 눌러 주셔야 돼요. 알겠죠? 쉼표. 그 다음 뭘 해줘야 돼요? 조건이 뭐가 되죠? 폐쇄잖아요. 폐쇄. 그쵸? 그럼 폐쇄. 쌍따옴표 가로 닫고 문자니까 그러면 반드시 앞뒤 쌍따옴표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엔터. 6개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개를 써줘야 돼요. 그죠? 개. 자, 그럼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으로 이렇게 조작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여기 뒤에다 그냥 개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개. 알겠죠? 개. 여기 쌍따옴표 해줘도 되고요. 뭐 안 해주면 자동으로 붙습니다. 알겠죠? 개. 또는 뭐 0개, 샵개 뭐 다 상관없습니다. 0이나 샵도 다 숫자를 대표하는 거니까 알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 항목에는 10에서 사용한 함수식을 기재하죠. 10이 뭐였죠? 관광객이 10 이상 15 미만. 단 순이익금을 기준으로 하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순이익금. 자, 그러면 순이익금을 기준으로 함수식을 넣어볼까요? 자, 항목 10이 뭐였나요? 관광객이 10 이상 15 미만. 그쵸? 순이익금이니까 이게 아니다. 그쵸? 요거 심의 맞다. 그쵸? 문제 보니까 순이익금을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쵸? 요거 클릭해서 요거 복사해야 돼요. 요렇게 복사. 수식 입력 줄에서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ESC 눌러서 다시
더블 클릭하고 꼭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이렇게 편집 모드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 4를 사용한 함수식을 기재하시오. 당 국가가 일본인 행을 기준으로 하래요. 그쵸? 그러면 항목 4 어디 있나요? 4. 자, 4가 여기 있다. 그쵸? 순이익금 요거네요. 그쵸? 폐쇄 요거 근데 일본인 건 이거 일본 요거네. 그쵸? 일본.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일본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정렬한 다음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여기서 집어넣죠. 뭐 여기 상관없습니다. 일본 요거 클릭해서 좀 바뀌긴 하는데, 예. 지금 여기가 일본이니까 그쵸? 지금 요걸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C 누르고 그쵸? 그다음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엔터. 자, 됐어요. 그쵸? 요거 정렬하면 바뀌는데, 자, 상관없습니다. 지금 요거 일본식을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알겠죠? 지 국권 넣으란 얘기입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정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정렬은 어떻게 하래요? 정렬은 항로 폐쇄 여부를 오름차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순이익금을 오름차순으로 하래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정렬할 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정렬할 때 화면 좀 적게 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 알겠죠? 자, 이렇게 드래그 보이나요? 이렇게 평균까지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자, 정렬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 들어가면은 여기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 항공 폐쇄 여부 오름차순. 항공 폐쇄 여부 오름차순. 자, 기준 추가 순이익금 오름차순. 자, 순이익금 오름차순 확인.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A, B, C 다음에 F예요. 그쵸? 그러면 D하고 E는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정렬을 한 다음에 반드시 숨기게 해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정렬한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숨기기 해주시면 됩니다. 숨기기. 네, 됐어요. 그럼 여기 여러분 이 점선이 뭐예요? 이 점선이 A4 용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6cm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에 추가 옵션 버튼에 보면 여백에 6cm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끌, 바닥끌 요거 수치 안 바꾸셔도 상관없고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금액은 다 원화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금액 드래그 해볼까요? 금액, 그쵸? 금액 쪽에 드래그하고, 자,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드래그하고, 이거 다 금액이잖아요. 그쵸? 컨트롤 키, 요건 다 뭐로 해야 돼요? 통화로 해야 돼요. 통화. 자, 홈 탭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통화로 하셔야 돼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통화로 하셔도 되고, 알겠죠? 통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천단위를 표시하고 다음 금액 이외의 수치는 콤마를 표시하지 않는다. 이건 지금 금액이니까 다 통화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쭉 볼까요? 뭐 소수 자릿수는 0으로 지정하래. 지금 여기 소수 자릿수가 없어요. 그렇죠? 0이라는 건 소수 자릿수가 없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음수는 마이너스로 나타내고 숫자 셀은 우측으로 수직으로 맞추고 문자 셀은 수평 중앙으로 맞추래요. 자, 문자 셀은 수평 중앙으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드래그하고 홈 탭에서 가운데 맞춤, 아니면 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렇게 가운데 맞춤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가운데 맞춤 보이죠? 가운데 맞춤. 근데 저는 여기 또 한꺼번에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 문자 셀이잖아요. 그쵸? 이 문자 셀은 홈 탭에서 가운데 맞춤. 자, 이런 거는 숫자 셀은 이런 건 다 뭐예요? 숫자잖아요. 숫자. 그쵸? 숫자는 숫자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컨트롤 1 눌러서. 자, 여기서 하셔도 돼요. 알겠죠? 표시 형식에서 숫자 클릭하셔도 됩니다. 확인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자, 됐어요. 네, 다 된 것 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뭐 해야 돼요? 이제 차트 해야 돼요.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문제 보니까 작성한 그 작업표에서 항로 폐쇄 여부가 폐쇄인 거, 요 폐쇄인 것만 찾아서 국가별 수익과 순이익금. 자, 제가 이거 지금 6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틀릴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지울 수가 있어요. 자, 국가별, 그쵸? 수익과 순이익금. 자, 항로 폐쇄와 폐쇄인 것만 찾아서 그러면 국가 클릭하고 국가를 먼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셔야 돼요. 자, 여기 드래그하고 수익. 자, 수익 클릭하고 여기 드래그하고 순이익금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 삽입에 들어가면 삽입 탭에 들어가면 세로 막대형 있어요. 그렇죠? 세로 막대형 차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그다음 그래프 제목 폐쇄 항로 국가의 이익금 현황. 자, 제목 밑줄 누래. 그렇죠? 확대 출력 제목 밑줄 누래.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차트를 선택하면 여기 차트 도구가 뜹니다. 여기서 레이아웃 탭에서 레이아웃 탭 클릭하면 레이블 그룹에 차트 제목 축 제목이 있어요. 차트 제목 선택하고 차트 위 여기다가 폐쇄 항로 국가의 이익금 현황. 그 다음 밑줄. 자, 밑줄 홈 탭에 보시면 여기 밑줄 있어요. 그쵸? 밑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X축 제목 국가. 자, 그러면 또 차트 도구에서 레이아웃 탭 들어가서 축 제목, 기본 가로 축 제목, 추가래 제목. 이게 X축이 가로축이잖아요. 그쵸? 추가래 제목. 여기다가 우리는 국가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국가. 또 Y축 제목 금액, 레이아웃 축 제목, 기본 세로 축 제목, 세로 제목. 여기에 금액. 자, X축 항목 단위 해당 문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Y축 눈금 단위 이무이고 범례 순이익금 순이. 범례 위치는 순이익금이 위에 있고 수익이 됐네. 그쵸? 이거 클릭해서 바꿔야겠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 순이익금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확인. 자, 순이익금. 그 다음에 A4 용지 2분의 1장 범위네. 자, 맞습니다. 작성 조건. 여러분 이제 이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높이를 6cm 주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작성 조건에 없는 형식으로 모양 또는 기본 설정 값에 따르며 그래프의 너비는 작업표 너비에 맞추도록 한다.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내립니다. 내린 다음에 여러분 여기 Alt 키 눌러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넣으세요. 그럼 여기 셀에 탁탁 맞습니다. 한 줄만 띄워놓고 이렇게 Alt 키 눌러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딱 맞춥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순이익금은 묶은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인데 수익은 데이터 표시기인 꺾은 선역이네요. 그죠? 수익 요거 클릭하시고 수익만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역 확인 누르겠습니다. 네, 됐네요. 그쵸? 혹시라도 이게 수익을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역으로 하면 순서대로 순이익금 수익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역으로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수익이 위에 나오고 순이익금이 밑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해서 이렇게 바꿔줬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아도 제대로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인쇄 미리 보기 볼까요? 파일에서 인쇄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인쇄 들어가면 여기 인쇄 미리 보기가 나와요. 그쵸? 자, 여기 지금 정 가운데가 아니네요. 그쵸? 그럼 내가 정 가운데 하고 싶다. 그럼 여기 페이지 설정 들어가서 여기 여백 탭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백 탭에서 맞춤을 가로에서 가운데 세로 가운데가 아니라 가로 가운데로 이렇게 맞추면 이 표가 가운데로 갑니다. 볼까요? 확인 누르면 여기 가운데로 딱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쇄 버튼 눌러서 인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잘해서 더 덜 버벅거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